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공부 잘하던 우리 아이 갑자기 왜 이상해졌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학원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 이제 가끔은 이제 뭐 동네 이제 문화센터나 그런 데 가서 교회 그런 데 가서 이제 부모님 상담도 하고 개별 상담도 하고 온라인에서도 상담을 하고 하면요.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 이제 보통 그런 곳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는 좀 공부를 잘 못하고 공부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 공부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부모님들도 상담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잘하는 선행도 많이 나가고 실력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공부를 잘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뭐 중학교 3학년까지 공부를 잘하다가 갑자기 아이가 이제 번아웃이 온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갑자기 아이가 이상해진 거죠. 이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무기력해지고 무기력감이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부모님이 이제 발을 막 동동동동동동 굴릅니다. 아, 우리 아이 어떡하죠? 우리 아이 잘하던 아이인데, 우리 아이 똑똑한 아이인데, 우리 아이 전교권 아이인데, 의대 갈 수 있는 아이인데, 서울대 갈 수 있는 아이인데, 스카이 갈 수 있는 아이인데, 누구나 다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나의 가장 자랑이었던 그런 아이가 이상해지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삶에 우울감도 오고 여러 가지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뭐 단순히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담을 해보면요. 그리고 부모님 상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아이랑도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은 제 말이 불편하실 수도, 조금은 제 말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하시는 말에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아이 잘하던 아이인데, 우리 아이 의치대 갈 수 있는, 서울대 갈 수 있는, 학원에 항상 높은 반에 있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아이였는데,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에 정답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뒤에 다시 얘기할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왜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 첫 번째, 천재라고 생각한 우리 아이 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나? 자, 여러분, 제가 너무나 막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 물론 각자 개인의 선택이고, 각자 다 아이가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 이 조그만 아이들, 어린 아이들,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막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IQ 검사하고, 웩슬러 검사하고, 막 그런 것들이 저는 막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검사 결과 하나 가지고 1이 1비, 1이 1비, 1이 1비 하면서 막 잘 나오면은 막 꼭 천재가 탄생할 것 같고 못 나오면은 막 우리 아이는 막 둔재가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 멍청하다고 말씀드리면 좀 정말 못한다, 멍청하다, 이해력이 늦고 얘는 IQ가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검사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기대에 부풀어서 하니까 뭔가 잘할 것 같고 그럼 IQ도 높지 않을까? 영재로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 그런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보다 더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만. 뭐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요. 진짜 천재는요. 물론 이제 진짜 천재가 아니더라도 이 아이를 천재로 잘 키워줄 수 있지만 진짜 천재는 부모님이 뭘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뭘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도 그 본인이 이 막 열망하는 그 지식의 열망, 그 본인이 막 그 갈망하는 그 지식의 갈망을 참지 못합니다.
막 진짜 천재라고 판정이 난 그런 분들이 막 어렸을 때 막 한글을 일찍 떼고 천자문을 떼고 막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미적분을 풀고 막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그 뛰어난 그 막 뇌세포의 폭발을 아이가 막 견디지 못해서 그 지식을 막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가만히 놔둬도 돼요. 가만히. 하다못해 전화번호를 외워도 얘는 그냥 잘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왜 그런 검사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더욱더 전문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인간의 발전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막 80살, 90살이 와서 치매가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는 인간은 인간의 뇌세포를 5%도 활용하지 못하고 죽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 자신의 몸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인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옛날에 성선설, 성악설, 성무성악설 그런 주장이 있다면 저는 인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궁무진한 발전이 일찍 일어났다가 정체기가 길 수도 있고, 늦게 일어났다가 막 갑자기 막 폭탄처럼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아이가 막 어렸을 때 막 정말 막 폭탄처럼 막 발전이 막 한꺼번에 막 20년치 발전이 막 10살 이전에 팍 터졌다가 한 5년 동안은 무궁무진한 정체기가 올 수도 있고, 막 13살, 14살, 15살까지 막 그냥 막 천재는 아니지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받아먹다가 앞으로 막 4년치, 5년치도 미리 땡겨서 받아먹은 거죠. 그랬다가 정체기가 왔을 수도 있어요. 한 10년, 15년 정도 얘 바보 아니야? 얘 경계성 지능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멍청한 상태로 있다가 막 20년치가 5년에 터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는 너무나 달라요. 사람은 너무나 다양해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컸죠. 그쵸? 자, 그런데 저는요, 이런 부모님들의 생각과 이런 부모님들의 걱정을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리고 저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똑똑해, 우리 아이 천재예요, 우리 아이 잘해요 라고 데리고 오는 아이들을 실제로 봤을 때 제가 천재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리고 경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똑똑한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딸도 막, 저도 저희 딸이 11살이에요. 지금 저희 딸 선행 지금 이제 4학년인데 이제 5학년 2학기 6학년 거 들어가 1년 선행이에요. 1년 선행. 그러면 이 동네로 봤을 때는 저희 딸 전응아예요. 강남 반포 서초로 봤을 때는. 그쵸? 그런데 저희 딸이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막 빨리 가고, 저희 아내 친구들 뭐 중에서도 막 빨리 가고 똑똑하고 막 그렇지만, 저희 아이가 열심히는 했으면 좋겠지만 발달이 빠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렸을 때 발달이 너무 빨랐던 그런 친구들은 노력하는 법을 잘 못 배웁니다. 네. 왜? 너무나 많은 것을 일찍 습득하기 때문에.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 뭐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다행히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수학을 잘해서 대학을 그래서 잘 갔지만,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 구덩이에서 이제 먹고 살려고 사회에 나와서 노력이라는 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걸 막 절실히 느끼고 노력을
해보면서 그 전까지는 내가 다행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잘 살았 거구나 라고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빵 터진 게 정체기가 올 수도 있어요. 뭐 다행히 짧으면 뭐 6개월, 1년일 수도 있는데 이 정체기가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걸로 많은 것들을 습득하던 이런 친구들이 본인의 두뇌에 한계가 왔다고 느껴졌을 때 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정체기를 못 버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 이 어린 친구들은 정체기를 못 버티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 정체기를 버텨서 우리 아이들한테 힘이 되고 기둥이 돼줘야 되는데 아이들보다 먼저 쓰러지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의 전응아이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막 그냥 느린 아이가 빡빡빡빡빡빡빡빡빡 터질 수 있어요. 막 미친 듯이. 근데 6개월이 남았는데 1년이 남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를 기다려주지 못해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천재면 검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천재가 아니어도 검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검사가 필요한 친구는 진짜 이제 의학적으로 경계성 지능 판정을 받은 아이, 그래서 정말 학습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만 검사가 필요하다고. 천재의 유무를 판단하려고, 영재의 유무를 판단하려고 검사할 필요는 없어요. 천재라면 누가 뭐래도 눈에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발달이 빠른 것 뿐이에요. 행복을 갈망하는 신호, 왜 부모는 그 신호를 받지 못하나.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었던 내용과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번아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 번아웃을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이미 살아봤으니까. 이 시기만 버티면 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만 버티면 돼. 그럼 네 인생이 막 탄탄대로로 막 펼쳐져. 서울대만 가면 돼. 아빠가 서울대 나와서 그냥 취직해봤는데 별거 없어. 직장인 해봐야 그냥 미쳐. 의대만 가면 돼. 의대 가봐. 자격증만 받아봐. 너 인생 펼쳐져. 그냥 돈방석에 앉아. 골프나 치고 살아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요, 걔는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부모의 행복이죠. 부모는 그게 이해가지 않지만 그 아이는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 아시겠어요? 저도 막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저도 이해가 안 간다고요.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예를 들어 프로야구를 보고 뭐 프로스포츠를 보면요, 어렵게 프로구단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왜 쟤 열심히 안 할까? 남들이 받지 못하는 기회를 받았는데 왜 저렇게 농땡이 피고 놀다가 게으르게 돼서 그러지? 근데요, 물론 그런 사람들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유소년을 지도하고 식당을 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가 성공해서 그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우리의 자의적인 생각이에요. 저희 아내만 해도 그래요. 저희 아내가 아주 좋은 명문대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 행정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대기업을 다니고 막 엄청 좋은 회사를 처음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나름 그래도 월급을 괜찮게 받는 회사를 다녔어요. 우리 아내는 막 그렇게 막 욕심이 있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암기력이 좋고 그래서 대학은 좀 잘 갔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이 친구가 회사를 다니는데 이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막 성공을 갈망하고 저는 막 승리를 갈망하고 약간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막 회사에 들어가면 누구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학원에 들어가면 누구보다도 더 수강생이 많아야 돼. 막 그러지 못하면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막 그러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막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막 정신병이 걸릴 것 같고 탈모가 오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아이들이 좋으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자기가 결혼을 못하고 그러면 일은 하고 살아야 되니까 뭘 했으면 좋을까 했다가 보육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육교사 그 학원을 다녀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그 좋은 대학을 나와놓고 뭐 보육교사 분들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유아교육과를 가지 그 이제 유아교육과를 전문대 나오시는 분들보다 더 대접을 못 받는 그런 학원을 다니고 그래서 이제 막 자격증을 야매로 따고 막 그러면서 이제 보육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치원 어린이집에 취업을 했더니 월급이 거의 절반 이하로 절반보다도 훨씬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저랑 결혼 전에 이제 보육교사를 잠깐 한 1년 정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회사를 다니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회사를 다닌 것보다 물론 그것도 길게 했으면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자기는 그게 너무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사람이 다 너 같지는 않다. 제가 저희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신호를 많이 보내요. 우리 부모님들이 외면하고 받지 않을 뿐입니다.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물론 잘 견디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막 저를 막 싸우고 저를 비난하고 저한테 막 그냥 뭐라고 하고 막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런 거를 잘 견디는 그런 성격이었지만 잘 견딘다고 해서요, 여러분. 안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잘 견뎌도 눈물 나고 잘 견뎌도 힘듭니다. 그래서요, 저는 지금 저희 딸이 그런 거 못 견뎌서 좋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서 좋고 짜증낼 때 짜증낼 수 있어서 좋아요. 나가서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착한 아들, 착한 딸은 부모님에게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아이 본인 스스로한테는 독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착한 아들, 착한 딸은 없어요. 그 착한 아이가 자기의 심장을 쥐어짜면서 착한 아이가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저보다 더 현명하신 우리 부모님들, 꼭 우리 아이의 그 신호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던 우리 아이 왜 갑자기 이상해졌나? 사실은요, 오늘이 일요일이고 제 집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다녀오면서 상담을 한번 했는데 이제 그 상담 내용이 너무 마음에 이제 막 있어서 제가 이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영상을 찍어봤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